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4회차 조경 기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경사 과목입니다. 조선시대 경영된 서원과 경관 요소가 일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고서 이제 서원의 종류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경관 요소가 나와 있는데 보기를 쭉 보시면은 1번에 있는 유상대는 신라시대 최치원의 유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무성서원이 취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취한대는 소수서원에 있는 것이 되겠고요. 3번의 사산오대는 그 이원적이 옥산서원 주변에서 승경을 명명한 것을 사산오대라 한다. 4번에 있는 도산서원 청강 운영대가 정답이 되겠고요. 도산서원의 이 경내를 중심으로 그 양편의 산기슭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을 천연대, 서쪽에 있는 것을 그 청강 운영대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서원적 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강학공과는 수식을 하지 않았죠. 정숙한 분위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수식을 하지 않았고 학자수를 식재했다. 느티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뭐 이런 것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이집트에 현존하는 최고의 신원에 대한 설명과 관계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최고의 신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합세스트 여왕의 장제신전이죠. 그래서 보기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은 합세스트 여왕의 장제신전 이게 되겠는데 현존한 최고의 정원 유적이다. 그냥 가장 오래됐다 이거죠. 자,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데렐 바하리에 위치하고 센누투가 설계를 했고 계단식 형태 테라스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 전면에 파여진 돌구멍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목을 식재했다. 그래서 관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렇게 물을 주면은 여기서 흘러서 물이 들어가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폰트의 보랑벽화가 유명한데 외국에서 수목을 옮겨오는 모습의 벽화다. 그래서 수목을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연못가에 파피루스를 식재하였다가 이제 잘못된 설명이겠죠. 2단의 전면에 파여진 돌구멍에 식재를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조경가인 앙드레르 노트르와 관계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보시면은 1번, 2번 보르빅 꽁트하고 베르사유 궁원은 앙드레르 노트르가 설계한 그러한 궁전이 되겠죠. 자수화단 같은 경우에는 앙드레르 노트르가 자주 쓰는 그런 화단 양식이 되겠습니다. 총림, 그 다음에 수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이 앙드레르 노트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이 이제 하하라는 이제 식재 기법이 하하 기법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18세기 영국의 자연풍경식 조경가인 찰스 브릿지맨이 스토우원에서 하하 기법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물리적 경계 없이 전원을 볼 수 있게 조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 같이면은 이제 정원의 끝이다 그러면은 담장이나 펜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시야를 가로막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썬큰 참호를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내려서 이렇게 땅을 한다든가 그래서 정원의 경계성에 깊은 도랑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석재 점경물의 명칭과 용도가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확, 석연지나 물거울로 사용되는 것이 되겠고요. 석부는 괴석을 받치는 데 사용한 것 맞고요. 석가산은 인공성을 쌓고 다듬어 산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석가산은 인공석을 넣는 게 아니라 경석, 괴석 그런 것들을 쌓아 넣어서 산 모양을 재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재질이나 형상 이런 것들이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석 해시계 화분 기둥에 다듬은 받침돌 맞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에서 파티오 중 가장 규모가 작고 바닥은 자갈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구석진 자리에 네 그루의 사이프러스가 심어져 있는 곳은 어떤 것이냐 하고서 보기에서 1, 2, 3, 4번이 파티오 중정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번의 연못의 파티오라기 하기보다는 알베르카의 파티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도금양의 파티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아람브라 궁원에 있는 파티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작고 마지막에 있고 사이프러스 4개가 정형식으로 식지되어 있는 것은 이제 레하의 파티오가 되겠습니다. 이 아람브라 궁원의 특징은 1, 2번 그냥 알베르카 파티오하고 사자의 파티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라의 파티오, 레하의 파티오는 그 기독교적인 성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하의 파티오, 뭐 창격자 중정, 사이프러스 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소규모의 정원 바닥에는 색자갈로 무늬 포장을 했죠. 가장자리에 사이프러스 네 그루가 식재가 되어 있고 중앙에 분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레하의 중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우리나라 왕궁 조경 사례지로서 임회전 건물을 조성하여 바다를 상징적으로 축경한 기법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냐? 임회전 하면 통일신라 시대 그 안압지를 반드시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신라 동궁과 월지, 안압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압지 잠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평면도가 되어 있고 이건 모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임회전 궁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궁전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남 쪽에 건물 직선형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동북 쪽에 정원 연못하고 이런 정원이 들어간다. 이런 건 마운딩한 그런 산이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여기는 해안형, 그 다음에 북쪽은 해안형, 그리고 동쪽은 반도형의 모습으로 재현했다. 그리고 3개의 섬이 있다. 그리고 12산을 여기 12개의 봉우리를 섬에 해서 신선사상을 표현을 한 것이 안압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왕과 신하의 정적 위락 공간으로서 활용을 했죠. 그리고 동쪽으로 선유하는 여기에 이렇게 연못에서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선유 공간으로도 활용을 한 것이 이제 안압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다음 7번입니다. 고대 로마의 중정 펠리스탈리움에 도입되었던 조경 요소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로마의 주택 정원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중정과 1개의 후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1중정 같은 경우에는 아트리움이라고 그러고 제2중정이 펠리스탈리움, 문제에서 나온 펠리스탈리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은 지스터스라고 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펠리스탈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의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됐죠. 그래서 바닥은 포장을 하지 않고 나무를 그냥 식재했다. 관목류, 화해류 등을 정형식으로 식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경 요소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3번의 동굴이 되겠죠. 주택 안에 동굴은 넣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평사 선원 무수원 정원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수원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무수원 남지가 있는데 이자헌이 축조했고 고려시대 정원이고 방지 원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하 2단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런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이러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2개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의 이제 연못이 돼 있다. 석가산급법을 했고요. 운두 생활을 위한 정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9번 다음 중 이슬람 정원의 특징 잘 알아두셔야죠. 정원은 주건물이 북향이나 동향에 배치되어 있는 것 특징이 되겠고요. 차가운 물과 맑은 샘을 동경하여 분수 등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이슬람 정원에는 반드시 수경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자갈을 깔아놔서 그 투영미를 건물에 그 건물이 이제 연못 물에 비치는 그런 투영미를 강조했죠.
정원의 각 요소마다 유명인의 조각상을 배치했다. 이슬람에서는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해서 그 생물의 조각상을 절대 새겨놓지 않았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알함브라 궁전의 그 두 번째 파티오, 그 사자의 파티오, 사자의 중정에서는 그 사자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죠. 연못의 형태는 규칙적인 사각형, 팔각형, 원형이 대부분이다라고 맞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문양이 있다, 뭐 아라베스크 모양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슬람 정원의 특징이 되겠죠. 자, 10번 중국 평천산장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덕유가 조성한 정원이다라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당 시대에 나왔던 평천산장이죠. 그래서 무산 12번과 동정호의 구파를 상징했다. 그래서 강남의 명승지를 모방한 것이 평천산장이 되겠습니다. 정원 안에는 기석, 개석을 배치하고 이덕유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평천상거 계자손기. 그러니까 평천을 팔아넘긴 그 자식들은 내 손자도 아니다, 내 자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평천 산장에 대한 애착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1번이 답이고요.